네, 음, 시작할게요. 예. 이 책에서는 돈키호테의 관계를 되게 뭐라 그래야지 마지막 부분에 나쁘게 뭐라 그래야지 좋지 않은 것처럼 막 묘사를 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나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선생님이니까 이 돈키호테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어, 정상은 아니죠. 그 동교태 광기가 결국은 우리말로 말하면 미친 짓인데 미친 짓을 보고서 그거를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동교태 같은 인물이 있다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주변에 꼭 동교태라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뭐 이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근데 일단 이 글귀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가 광기를 이용해서 책을 쓸 생각을 하다니 되게 놀랐고 그리고 이 돈키호테의 광기가 없었다면 아예 책 내용이 진행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하고 끝났으면 나 그냥 재밌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이 작가가 동교태 광기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그맨들 중에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그런 개그맨들이 있는데 네. 바보짓을 하는 그 개그맨들이 바보짓이 의미가 있어서 바보짓을 하는 건지 그냥 단지 사람들을 즐겁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웃기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스릴러물 같은 데서 아주 막 끔찍하고 네. 잔인한 그런 악당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데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 스릴러를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고 해서 그 잔인한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는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소설 속에 그 인물을 허구적으로 창조해 내어서 그 인물이 소설로서 어떤 그런 가치를 갖는다는 것과 그 인물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아까 질문이 그 소설 속에서의 어떤 그런 광기 있는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인지에 따라서 판단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 이 책에서는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그 죽어서 모두가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끝을 맺었잖아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언도 무시하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뭐,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이 작품을 쓴 것들이 우리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역시 보면은 세르반테스가 그렇게 이야기 끝 결말을 맺은 것들에 관해서 그걸 통해서 세르반테스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 그걸 통해서 뭐 누굴 비꼬고 비웃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인생에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측면들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쉬운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번 돈은 상대적으로 더 아껴서 이렇게 쓰려고 하지만 쉽게 번 돈은 그에 비해서 쉽게 벌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써버렸던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그 여기 보면 171쪽에 세상 일이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고 아,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어, 죽은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고 즉 돈키호테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해서 상당히 그 세르판테스가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고 정말 애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그건 그 사람의 유산을 받으려고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 돈키호테한테는 그런 것마저도 별로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 중심주의적인 그 돈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키호테라는 어떤 그런 인물 자체의 삶에 대한 부정 돈키호테가 이렇게 살아는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었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삶이었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은 존재 그가 죽으면 홀가분해지고 오히려 그가 남긴 것에 대해서만 얻으면 됐다. 애도 슬픈 마음에 일도 안 가졌다. 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근데 산초는 이 이야기 끝에 산초는 되게 이야기 내내에서 그 돈키호테를 잘 따르고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 그래도 되게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마지막에 그 죽고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런 건 살짝 그 산초 부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좀 아깝다 아쉽다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산초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유진은 지금 마치 그 돈키호테의 그 충직한 부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산초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책에 그리고 있는 캐릭터는 처음에는 좀 산초가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어리석은 이런 인물 좀 약간 멍청한 그러니까는 돈키호테 말에 혹해가고 따라가지 이런 생각을 사실 좀 이렇게 했었는데 산초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면 산초는 끊임없이 그 대가를 요구를 음, 하는 라는 어떤 그런 철저한 그런 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탐욕적인 그런 인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돈키호테를 따라 나선 이유들도 돈키호테를 통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돈 된다니까. 돈 벌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래서 돈이라면, 지위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돈키호테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더 크니까 자기는 기뻤던 거지.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따른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자기가 거기 가면 아, 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캐릭터가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네 여기까지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이 사실은 이제 돈키호테의 그 원작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완역본, 돈키호테를 네. 완역한 책은 아니고 그냥 다이제스트판,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작가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축소해서 쓰고 있는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은 그냥 그렇게 완역을 하거나 아니면 번역가가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재편하는 빼요. 가운데서 좀 빼고 이렇게 쓰거나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실 이 책을 이렇게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책의 구성을 이 책의 구성이나 이 책의 출판 기획 의도는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일반 동교 때 어떤 그런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뭐야? 이 책의 출판의 이 책의 구성의 어떤 특징은 뭐야? 중간중간에 이게 나와요. 그 뭔가 설명 같은 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이 중간중간에 요 세르반테스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설명을 해준다 그래야 되나? 돈키호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원래 보통 책이랑은 다르게. 음. 자, 그래서 이 책 차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지금 소윤이가 스nem하고 같은 책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소윤이 갖고 있는 책 한번 들어볼래? 그래, 맞아. 그래서 차례를 보면 이 책은 커다랗게 몇 부로 이루어져 있어? 2부. 2부로,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다른 책들은 대부분 몇 부만, 어느 것만 있는 거야? 1부? 다른 돈키호테 책은 1부만 있다고? 2부, 2부. 2부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키호테를 읽으면 그냥 2부만 있는 거야. 세르반테스가 쓴 건 2부니까. 돈키호테 그 2부인데 2부 안에 다시 이제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서 돈키호테 1탄과 2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요것만 돈키호테 책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1부는 돈키호테를 읽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라고 되어 있어서 돈키호테가 살았던 시대, 에스파냐, 그 에스파냐 스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인, 에스파냐의 어떤 그런 역사라던가 에스파냐의 그 문학 세계, 문학사, 문학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그 부분들인 것들 볼 수가 있고 또 한 부분은 제1부의 오다론 뭐에 대해 나와 있어? 시인 극적 급수 그 작가에 대해서. 세르반테스라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인가? 이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1부를 소윤이 잘 봤니? 아니요. 잘 안 봤어. 일부 보기 어려워. 일부 이거 보면은 거의 무슨 스페인 문학 선생님도 처음 봤어. 이거에 일도 관심 없었어.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우리 한국 문학사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가면 소윤이가 공부를 해. 한국 문학이 뭐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는 뭐 신라시대 때 향가는 어땠고 뭐 고려시대 때는 뭐 어땠고 조선시대 때 뭐 조선 후기에 그 최초의 한글 수서는 뭐고 뭐 한국 근대 문학은 뭐고 이렇게 해서 그 문학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는 해. 근데 이 책은 스페인 문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그 대학교에 가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 이거를 알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요 이야기를 써주는 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 돈키호테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잘 안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 부분은 되게 좀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초등학생용 또는 중고등학생용한테 별로 안 어울려. 그래서 이 앞에는 수준이 되게 높아. 근데 막상 돈키호테 얘기는 또 뭐 해놨어? 축약을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돈키호테 자체를 잘 알려주기 위한 그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쓴 사람이 나 돈키호테 연구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돈키호테에 갖는 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게. 라고 이렇게 무슨 해설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중점이 된 그런 류의 책이 아닌 건가 싶어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그 좋게 말하면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설해주고 더 깊이 있게 알려주고 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기획이다라고 싶지만 일단 그거는 돈키호테를 일단 안 사람들 미리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지만 원작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설부터 이렇게 접하게 된다라면 그 원작의 어떤 그런 재미 느낌 이런 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소연이가 음식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이 갖는 역사,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면 우리 사람들은 음식이나 먼저 맛보게 한 다음에 내가 음식을 그 맛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더 이해가 가는데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막 그런 설명부터 들으니 아 그거를 더 좋다고 말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점은 또 있는 게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책의 특징이어서 어떤 이 책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책이 아닌 건가라고 싶은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의 해설에 대해서 공감을 해? 읽으면서 해설이요? 돈키호테가 단지 그냥 그러니까 소윤이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앞에 해설들은 일단 좀 잊어버리고 2부 돈키호테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 돈키호테 이야기 보면서 무슨 생각, 무슨 느낌 들었어? 그냥 평가를 한다면 그냥 다른 일반 책과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땠어? 돈키호테라는 책이? 기본적으로 이 책이 뭐라고 해야 되지? 주제가 되게 신박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기사도 아니고, 근데 기사라고, 자기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 기사라 가지고 되게 일단 주제가 신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되게 현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로 막 사람들이 다, 되게 그런데, 그렇고 되게, 네. 자, 주제가 신박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 돈키호테라는 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왜 신박한 거야? 소리가 생각할 다른 때.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주제라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주제라고 생각한 거야? 어떤 점에서? 되게 정말 뜬금없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잘 모르겠네요.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왜 우리나라 소위도 그런 거 이거 뭐 허풍선이 남작의 뭐 이런 거 보지 않았어? 그런 책 보지 않았어 혹시 어렸을 때 네, 봤어? 네, 봤죠.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달라? 이 이야기하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모험 얘기나 이런 것들 많지 않아? 아니면 무슨 바보 캐릭터 이야기들 이런 거 많지 않아? 바보가 무슨 막 많죠. 이렇게 그 뭐 좌충우돌 막 하면서 무슨 막 사건을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지 않아? 근데 특별히 그러네. 돈키호테에 대해서 소연이가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근데 이거는 훨씬 현실성 있다 그래야 되나? 현실성 있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사라 그러면, 오, 기사다 이러면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뭐라 그러지? 되게, 죄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왜 글쎄요. 그 돈키호테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 있으면 선생님도 그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 돈키호테가 그러면 저런 미친놈 있나 하고 막 그 상대도 안 하고 막 할 텐데 돈키호테한테 오히려 쩔쩔매 사람들이 어?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잖아. 돈키호테 우리가 네. 받아준다고 얘기했는데 받아주고 오히려 쩔쩔매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 어? 그리고 네. 돈키호테가 혼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덤벼갖고 그냥 돈키호테를 다 해치고 말 건데 그러지 않더란 얘기지 보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글쎄요. 선생님도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보면 이 스페인이 당시에 계급 사회였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돈키호테가 계급적으로 약간 뭐한 계급이야? 높은? 약간 높은 계급이야. 완전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기사로 나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원래 이제 중세 봉건사에 보면 그 영주가 제일 위에는 왕이 있고 왕 밑에 그 각 지역마다 이제 영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은 영주에게 땅을 나눠주고 대신 영주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사람 사이에 그 계약 관계를 맺는 거거든. 다시 그 영주가 음, 농노들에게 땅을 나눠줘. 빌려줘. 그래서 그 농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거를 누구에게 영주에게 바친다는 얘기야. 그리고 농노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계급으로서 기사들이 영주를 또 지켜주고 그 기사들은 영주에게 이제 뭐야 돈을 경제적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누구야 세르반 그 이 돈키호테는
뭐 영주급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지주 아, 땅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지주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정도 그러니까 레벨상으로 놓고 봤을 때 농노라던가 노비라던가 이것들보다는 높은 완전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 아주 막 이렇게 위세가 대단한 양반은 아니지만 그 조금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양반. 그래서 주변 어떤 그런 주민이라든가 일반 평민들한테는 약간의 어떤 어려운 존재, 존경받는 존재 그런 존재 정도로 인식되는 것들이 아닌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키호테한테 그렇게 지금 소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대접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때 어쨌든 그저 어, 긍정적으로 소연이는 봤네. 긍정적으로. 네. 음. 또뭐 이상한 점 뭐 이런 건 없고. 동교태가 되게 많이 피해를 끼치는데 사람들이 딱히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음.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쌤이 설명했던 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소설로서 어떤 그런 장치로서 뭐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어쨌든 돈키호테라는 어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책의 그 해설을 이 책을 쓴 사람은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아까 소유도 잠깐 얘기했는데 당시 기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풍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야? 글쎄요. 자, 소윤이가 갖는 기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 그냥 책에 나오는 엄청 용맹하고 그런 음. 기사에 대한 이미지가 용맹하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네. 당시에 이른바 기사문학 이라고 해서 기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왕에게 충성하고 악을 물리치고 기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멋지게 그 표현되는 그런 작품들이 유행했었다는 거야. 많았었다는 거야. 근데 현실의 기사들은 어땠다는 거야? 실제 현실의 기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한숨을 않았다는 거야. 빠지네. 실제 현실의 기사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영주한테 경제적 지원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사들 중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일본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나라의 기사가 여기 유럽사의 기사가 있다면 일본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있는 거야. 사무라이는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용병이에요, 용병. 뭐 나쁘게도 아니고 어쨌든 정확히 말하면 용병이야. 돈 받고 뭐 하는 거야? 싸우는 오늘 말하면 직업군이야, 직업군이. 근데 그 사무라이들이 용병인데 마치 그 사무라이 정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충성을 다하고 의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직폭력배. 조폭들 사이에 깡패 영화들 보면은 되게 남자의 의리, 멋짐 막 이런 걸 얘기를 해. 근데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조직폭력배들을 멋지게 그리는 거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해. 현실에서 이것도 조폭은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막 아주 음, 그냥 찌질한, 폭력적인 잔인한 이런 건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조폭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의리 막 해갖고 막 다루고 있다는 얘기야. 남자다움, 멋짐,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싸움 잘하는, 뭐 멋있는 막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들에서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갖는 의미는 그런 돈키호테 그 이런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사무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대 그 포장된 미화된 그런 부분들 다 모여버리고 깨버리고 오히려 그 뭐라 해야 돼요? 그 반대되는 측면.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오히려 그들의 그 허상을 폭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생각하는 그 기사는 약간 뭐야?
미친, 정신 나간, 아, 어?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통쾌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가요? 어? 통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면서 어? 저거 하는 짓 봐, 저거 하는 짓 봐, 저거 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때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개그가 유행인 적이 있었어. 정치인들의 행위를 풍자하는 정치 개그가 유행인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이 아, 그래, 저것들 하는 짓 좀 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는데, 바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어, 사실은, 선생님은. 동토 때를 보면 많이 그래요? 혼란스러웠어. 그 이유들은 뭐냐면 풍자면 그냥 끝까지 풍자로 쭉 가야 돼. 근데 네.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상당히 막 섞여 있어. 세르반테스가 생각하는 그 바른 인간상, 그 아,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 음, 근데 돈키호테 자체가 또 때로는 뭐야? 문제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어떤 작품은, 이해하기 쉬운 작품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슈퍼맨 같은 인물. 이 사람은 선이야. 그래서 악한 네. 세계를 선이 극복하고 그거를 개선시켜.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인물이 악한 인물이야. 아니면 이 인물 자체가 풍자적인 인물이야. 그러면 이 인물이 철저하게 이제 뭐해? 이상한 짓을 하고, 이 인물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림으로써, 풍자 네. 당함으로써,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그렇게 이게 분리돼 있으면 오히려 이야기가 좀 쉬워. 근데 이 경우는 이 동토테라는 인물 안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동토테가 그 기사들의 풍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동토테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세상의 잘못을 질타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 동토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느 게 진짜인지. 그러네요.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상당히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분노케 한 정의 사건. 몰라요. 어. 어떤 아주 어린 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한 그 새엄마 새아빠가 그 애를 학대를 해가지고 결국 그 애가 죽은 그 일이 있었거든. 바로 얼마 전에 어우, 최근의 일인데, 근데 그 일에 네. 국민들이, 근데 그런 학대하는 일들은 꽤 있었어. 근데 네. 이번엔 유독 폭발했어. 유독 사람들의 그 분노가 자극됐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가 TV에까지 나와가지고 입양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아, 축하드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군가가 교회 목사님이야. 입양한 사람의 부모님이. 그리고 그 남편인가는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선함 그 자체였어. 선함. 착한 사람들이잖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나와서 입양을 했고, 어? 기독교 방송까지 다니고, 이 지금 직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선함 그 자체야 돼. 착함 그 자체야 돼. 근데 그렇죠.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근데 그 어린 아기를,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뭐 장파열인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한 인간이 그 양면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깡패가 그런 일을 누굴 때렸어. 그럼 사람들이 쉽잖아. 저 깡패 자식 드디어 그렇죠. 보였구나. 사고를 쳤구나. 이해가 가잖아. 근데 여기 그렇죠. 경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양부모는 도대체 왜 저랬을까? 그 어린애가 도대체 왜 그랬나는, 입양은 도대체 왜 했으면 도대체 왜 저랬나? 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 인물이 갖는 성격이라는 것들이 복합적이었을 때 사람들은 더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그 이해를 못하는. 왜냐면 이렇게 설명돼야 납득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타난 것들이 그럼 처음부터 입양을 하지 말지 왜 입양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원래 자기 딸인가가 있다는 거야. 친딸. 있는데 그 딸이 네. 혼자서 외로워서 이 딸한테, 그러니까 아마 소민이 부모, 엄마 아빠가 소민이를 낳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소윤이 혼자 외로워서, 소윤이 때문에 소민이를 낳아줘야겠다라고, 그래서 소민이 낳았대, 소윤아? 아닐걸요. 그런 얘기는 안 해? 몰라요. 몰라? 네. 아. 그리고 뭐 그런 이유였으면 차라리 심심한 게 나을 뻔했어. 소윤이 네가 떼써서 낳아준 거 아니야? 엄마 동생 그럴걸요. 낳아달라고 떼쓴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잘 기억을 해봐. 아니었을 안 했을 것 같아? 아닐걸요. 엄마한테 한번 네. 여쭤봐. 네가 동생 이거 낳아달라고 했으면 했더니, 아마 평생의 실수로 기억 남을 거예요. 야, 소민이는 언니가 있어 자랑스럽다던데 어쩜 언니는 저럴까? 왜? 어? 언니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뛰어나서 아주 자랑스럽다던데. 가식적이에요. 가식적이야?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언니 때문에 동생을 입양을 했는데, 그 동생을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음, 그 여자분이 원래 뭐 우울증 비슷하게 무슨 그 정신과 치료 뭐 이런 것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정확한 사실은 몰라 쌤도 뭐 그 사건을 잘 안 봐서 뭐 그런 것들에 기인한 게 아닌 건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든다고. 그 일이 왜 그렇게 벌어진 일인 건가에 대해서. 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역시 돈키호테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들은데, 근데 그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해석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분들 갖고 있는 거지. 43쪽에 보자. 책 43쪽. 네. 책 43쪽에 보면 그런 작가의 의식이 드러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어느 대목이 작가의 의식, 작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 43쪽에. 익살과 유머로 껍데기를 포장하고 안에 인간사의 고뇌를 숨겨놔서. 자, 그 마지막 문단, 43쪽 마지막 문단 봐볼까? 마지막 문단, 밑에서 8째 줄. 그 고뇌는, 밑에서 8줄이요? 8째 줄. 그 고뇌는 43쪽. 그 고뇌는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그리고 그 해답은 누구나 자유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세르반테스는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자유와 희망을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유는 신이 내린 최대 축복이다. 보잘것없는 세상보다 희망을 갖는 게 낫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둘이 싸워야 할 점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으라 강조했습니다. 세르반테스 올곧은 마음가짐은 돈키호테 그대로 반영되어 생명력을 지어준 셈이지요. 지금 그 부분들이 세르반테스 작품의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의도가 돈키호테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윤이에게도 드러났냐고. 아니면 이 해설가의 억지냐고. 소윤이가 보기에. 잘 드러난 것 같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것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방랑기사 43, 방랑기사인 음.
네. 읽어도 돼. 기호태는 동시에 두 가지 인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과장된 미치광이고 또 하나는 자유와 희망을 갈구하는 세르반테스 자신이지요. 이것은 현실적인 인물과 이상적인 인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요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책에서 그런 모습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 보이냐라는 얘기지. 76쪽에서 78쪽 이야기 잠깐 봐볼까? 76쪽에서 어디요? 76쪽에서 78쪽. 네. 이 이야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어, 그 어린애를 응, 막 괴롭히는 응, 농부를 동교태가 구해주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보여주는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음, 그런 그 당시 잘못된 현실에 대한 폭로라고 볼 수 있잖아.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돈키호테가 그럼 이걸 멋지게 해결해 줘야 되잖아. 네. 해결이 돼야 안 돼. 해결이 안 되네요. 어? 어떻게 돼? 해결이 안 되네요. 그 애를 그냥 그 주인에게 맡겨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애는 더 많이 맞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잖아. 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뭐야? 그 애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애를 구했다. 예를 들면 현실에 대한 풍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동키호테가 또 다른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바람에 그 아이는 더 많이 매를 맞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거든. 그럼 그렇게 쓴 이유는 뭘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 그 쌤도 이분이 너무 이렇게 헷갈려갖고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의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말로만 허풍으로 그 자기가 그걸 해결하겠다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뭐 하지 못하는, 해결도 못하는 그런 그 당시 기사들의 모습을 역시 또 풍자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네. 풍조가 섞여 있다는 거야, 여기에는. 당시 아이들을 그 무시했던, 학대했던 잘못된 어른들, 잘못된 사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나서고 하더니 막상 오히려 그 일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기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자, 84, 85쪽. 네. 84, 85쪽. 얘는 어떤 일이 생겨? 기사가 처음에 홍차를 괴롭혀요. 풍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뭘까? 글쎄요. 그러니까 풍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무모함. 여기 아까 공무원. 말했던 그 과장된 미치광이로서의 그 동교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런 풍차 사건이라던가 장례식 행렬을 덮친 일이라던가 이발사의 노떼아를 투구로 생각하고 뺏은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기사들이라는 거에 허상, 기사들이 이렇게 멋진 그런 기사가 아니라 현실의 기사는 이렇게 미치광이들이나 다름없다 라는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인식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97조가 음, 97조. 네. 97쪽에 보면 아까 같은 어떤 그런 미치광이 동교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 97쪽에. 그 부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볼까? 어, 어, 지배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똑같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여러분이 너희가 되어 개처를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여기 부분 아니에요. 몇 쪽이야, 그게? 백쪽. 그렇지. 97쪽에 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100쪽에 그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97쪽을 잠깐 봐보면, 제일 밑에 줄, 네.
밑에 두째 줄부터 네. 읽을까? 뭐 넷째 줄부터. 국왕이 몇째 줄이요? 죄를 짓고 강제노동을 죄를 죄를 짓고 짓고. 강제노동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아마 음. 갤리선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노젓는 일을 해야겠지. 그것이 국왕에게 봉사하고 죗값을 치르는 일이니까요. 국왕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쓴단 말이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것이죠. 국왕은 곧 법이니까요. 아이고. 넘겨서.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내가 저 가련한 자들을 폭력을 세복시켜줘야 돼. 여기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과연 풍차를 향해서 거인이라고 달려갔던 동키호테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냐고. 허허.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이게 일치하냐고. 그러니까 전혀 그 상반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당시 사회에 대한 국왕의 질서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 국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 사회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에 어떤 그 정면 도전으로 가는 올바른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런 동키호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또 한 면에서는 아까 뭐야? 풍차를 향해 달려들고 장례식 그걸 뭐 이렇게 달려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입체적인 어떤 그런 인물을 구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책에서는. 그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날 똑같은 자유를 줬다던가, 아니면 죗값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다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세르반테스의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112쪽 봐보자. 112쪽에도 세르반테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 112쪽. 글쎄요. 자, 112쪽 얘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112쪽. 잘 모르겠는데요. 그 뭐지? 사랑하는 어, 사랑이 그거 제일 아니에요? 첫째 줄. 첫째 줄부터 읽어보자. 제일 첫째 줄이요? 어, 112쪽에 이름난 이름이, 귀족의 둘째 아들이었지요. 우린 음, 서로 사랑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페르난도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알고 보니 카르데니오 약혼자인 루신다를 좋아하고 있었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는 제 골간을 씌워 마을에서 얼굴을 드러났어요. 하루아침에 자, 도망 다니신 어, 셈이었어요. 거기까지. 요 부분을 통해서 당시에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해보면 당시의 귀족들이 어? 다른 사람들이 약혼자를 좋아했다. 여기는 좋아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남의 약혼자를 뭐 하는 거야? 뺏어간 거죠. 뺏어간 거지. 귀족의 힘으로써. 그렇다면 이것들이 바로 귀족의 어떤 그런 횡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요 부분들은.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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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도 그 세르반테스의 생각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먹을 것도 밝히고 금화도 밝히면 못 쓴다는 거. 그렇지. 머저리들이나 좋아하는 먹을 것도 밝히고 금화도 밝히면 못 쓴다. 그것은 머저리나 좋아하는 독약이다라고 그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돈키호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이런 건 아까 말한 대로 올바른 정신이 박힌 그런 의미지. 근데 이제 먹을 것도 밝히고 금화도 밝힌 인물이 누구야? 산초? 산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초라는 인물에 대해서 갖는 것들도 역시 돈키호테를 잘 따르는 어떤 그런 인물이면서 동시에 세르반테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캐릭터는 또 뭐야? 좋지 않은. 그래서 그 산초라는 인물도 결국은 나중에 뭐 어디 총독이
됐는데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잖아. 오히려. 자, 139쪽. 그렇죠. 네. 139쪽에는 또 세르반테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 어, 139쪽이요? 어, 뭐지? 아이들 미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음, 전적으로 부모 역할에 달려 있는 것이고 아이들 미래가 부모 뜻과 맞지 않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으로 없애줘요. 그렇지. 그 부분들도 역시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들이라는 거지. 또 그런 식으로 세르반테스의 대목을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146조. 네. 찾아보면 146쪽에서 146쪽에서 불쌍한 자들이 성을 찾아오더라도 내쫓지 마라. 밥 먹을 그렇지. 때. 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역시 또 세르반테스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작품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9쪽. 140. 음. 자, 골병든 산초의 총독 생활이라는 그 이야기하고 혹시 양반전이라는 얘기 알아? 박지원이 쓴 아, 네, 알아요. 양반전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 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노리다가 결국 본때를 받게 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글쎄, 권력을 욕심부리다가 결국에는 권력을 욕심부리다가 결국에는 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거기 여기 나오는 산초나 그 양반전에 나왔던 그 돈을 주고 양반 식물을 산 사람이나 결국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자리가 결국 자기에게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만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0쪽에 150쪽에는 어떤 내용을 여기도 쌤이 그 풍자하고 있는 내용, 비꼬고 있는 어떤 비웃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 150쪽에는 뭘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 150쪽에는 어, 뭐, 모든 게 그 해로운 음식이라서 글쎄요. 모든 게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른바 건강염려증이라고 알아? 아니요. 그냥 대충 건강.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그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바람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그러니까 내가 감기 걸릴까봐, 내가 뭐 할까봐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해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늘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건강에 너무 무관심해서 몸을 안 돌보면 그것도 문제잖아. 근데 너무 건강을 염려해갖고 뭐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영양제 과다로 오히려 간이 무슨 해독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151쪽 산초의 그것도 법령. 아니에요. 별의별 걸 다. 151쪽 산초의 법령을 잠깐 읽어보자. 어,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자와 상표를 훔쳐다 거짓으로 다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 토끼처럼 뛰는 하인의 월급은 그대로 못을 받는다. 성님은 앞으로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안 된다. 성님이 눈을 떴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행세를 하는 자는 엄벌로 다스린다. 이게 쌤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그런가요?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사회상 또는 세르반테스가 생각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떤 걸 엿볼 수 있을까? 글쎄요, 일단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벌어 먹어야 되고. 음. 자, 그 당시에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자와라는 얘기는 결국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사람이 그 당시도 뭐였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도 몇백 년 전에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는데 이른바 가짜 양주 사건이 과거에 꽤 문제가 됐었어. 가짜 양주 사건. 그게 뭔지 혹시 알아? 아니요. 그 어른들 마시는 술 중에 서양수 양주가 되게 비싸. 한 병에 막 몇십만 원 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돈 벌 네. 목적으로 그 양주를 그 양주 병에다가 가짜 양주를 네.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병 막에만 이렇게 해갖고 마치 그게 뭐인 것처럼 진짜인 양주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거야. 또는 그 모텔이나 이런 데서 원래는 그 생수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해 주거든. 근데 그 네. 돈을 아끼려고 생수 병에다가 수돗물이나 그냥 일반 정수기 어, 된 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막에만 닫아가지고 마치 새 거인 것처럼 그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난치는 거지. 돈 벌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당시에도 바로 이렇게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자, 또 상표를 훔쳐다 거주도 다는 자, 이건 지금도 많잖아. 상표를 훔쳐서 거주 다는 자, 이건 뭐야? 짝퉁. 저작권. 짝퉁, 짝퉁. 짝퉁 명품도 많잖아. 명품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 라벨을 다른 그 짝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토끼처럼 뛰는 하인의 월급은 그대로 못을 박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장님은 앞으로 기적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님이 눈을 뜨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이다라고 거짓이다.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른바 그 가짜 의술 뭐 이렇게 이게 기적의 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 뭘 팔고 그랬던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보지. 그, 아, 그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것만 먹으면 뭐 피부가 뭐 젊어진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도 그런 건강의약품 많이 팔거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그 다음에 거짓으로 가난뱅이 행사를 하는 자는 엄벌로 다신다 해서 이것도 실제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믿거나 말거나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 있다잖아. 뭐예요? 거지인데 그 사람이 뭐야 이렇게 장애인 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인이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가서 막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퇴근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지하철 사물함에서 옷 꺼내 입어서 자기 거지 복은 집어넣고 멋진 양복 입고 밖에 나와갖고 무슨 벤츠 좋은 차 뚜둑 해가지고 차 타고 퇴근하더라는 얘기야. 그게 이게 거지가 직업인 거야. 출퇴근.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이렇게 버는 그래서 뭐 중국 거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직업이다라고 거지를 직업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풍자하고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건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지들 있잖아. 아,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라는 거야? 아까 그 말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야. 저 사람도 분명히 뭐일 거야. 저 눈먼 거짓. 시각장애인인데 저 사람도 분명히 쇼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럼 사람들이 기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기부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돈을 더 벌어가고 안 벌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사실은. 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핑계를 찾는 거야.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 네. 근데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내 돈이 아까운 마음도 있는 거야. 근데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도 도와.
근데 그렇겠죠. 내가 도울까 말까 했던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도와봤자 어차피 그 조직에서 그거 다 뺏어간대.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 도울 필요가 없어. 라고 돕지 않는 자기의 행위를 뭐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야, 합리화. 내가 돕지 않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안 돕는 게 아니라 난 도울 마음이 있고 난 착한 사람인데 그걸 도와봤자 저 사람이 거짓이니까 속기 싫어서 어차피 저 사람에게 실제는 도움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돕지 않는 것 뿐이야. 난 여전히 뭐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부분들을 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지.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163쪽에 보면 뭐 갤리선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세르반테스가 갤리선 배의 그 전함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에서 기인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데 조금 아까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162쪽 몇 쪽? 160 몇 쪽이요? 162쪽에 로켓 네. 로켓가 어떤 행동을 해? 돈을 받아서 부하들에게 이두카트씩 그리고 뭐 다 나눠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평하게. 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야? 왜냐면은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로케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못 벌, 그가 돈을 조금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 작가의 의도가 뭘까? 이 강도를 미화하는 건가? 강도가 나쁜 사람인데 이게 남의 돈을 뺏어다가 이렇게 자기 부하들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있잖아. 이 사람은 정말 그렇죠. 선인 착한 사람인 건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최소한 이해되려면 홍길동처럼 탐관오리들이나 악당들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근데 로케도 과연 그 홍길동과 같은 그런 류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인 건가? 아니면 이 책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 행동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폭을 미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 곳곳에 그 당시에 뭐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풍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7쪽. 160. 167쪽에는 뭘 풍자하고 있어? 의사들. 뭐라고 해? 생사람을 죽이고도 큰 소리를 치면서 돈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이 당시 그 의사들에 대한 상당한 불신 이런 것들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단지 그냥 한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 현실을 잘 이렇게 풍자하고 뭐 이랬던 작품 아닌 건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에서 아주 이렇게 영웅적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나 그 산초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진짜요? 그런 것도 공원들 있어요? 있고,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공원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소위 스페인 아직 안 갔으면 나중에 스페인을 갈 기회가 있으면 그런 또 이렇게 세르반테스의 그 문학을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 돈키호테를 요 책 말고 뭘로 제대로 된 완역본으로 보고 또 나중에 소윤이가 스페인어를 또 열심히 공부했으면 스페인어로 또 된 책을 원전으로 보는 것들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책 뭔지 알지? 정인아. 다음 주초가 아니에요. 그때 다 알려주지 않았어? 한꺼번에?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뭐예요? 잠깐만.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아, 그거.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다음 주에 그 책 갖고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네. 안녕.